우리는 도로 위의 수많은 자동차 중 전기 자동차는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문과 온라인 뉴스, SNS 등을 통해 우리는 매일 쏟아져 나오는 각양각색의 혁신적인 소식을 접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자동차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를 꼽는다면 단연 전기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는 가솔린 자동차보다 50년이나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 들어서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세계 최초 전기 자동차는 언제 어느 나라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이는 영국이다, 프랑스다, 네덜란드다 라고 하는데 저 아우라킴은 188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전기 박람회에서 3륜 전기 자동차가 대중에 공개된 기점으로 하겠습니다. 그 후 3년 뒤에 1884년 드디어 공식적으로 세계 최초로 불리는 전기차가 영국인 발명가 토마스 파커에 의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또한 유럽보다 약간 늦게 미국에서 최초 전기차 개발자는 1890년 오이오와주에서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습니다. 네, 이 차는 시속 15마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용하는 시속 23km로 달리는 차였죠. 도심 내에서 가기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시속이 23km다 보니까요. 그 당시 뉴욕 시내에서 과반수 차가 전기차였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한때 인기가 좋았던 전기차가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포드 모델 T라는 자동차가 출시되면서입니다. 이때부터 자동차의 대중화와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30초에 한 대씩 생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량 생산의 혁명을 일으킨 거죠. 이러다 보니 당연히 전기차와는 가격 경쟁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3배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북미 쪽 나라가 1900년부터 하이웨이, 고속도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해서 유럽에서 넓은 고속도로를 보고 미국으로 돌아와 이렇게 고속도로를 넓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1956년에 자신이 대통령에 재임하면서 미국의 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장거리에 취약한 전기차보다는 가솔린 내연기관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전기차는 사라지다시피 하게 됩니다. 네, 참고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세상을 바꾼 리더로 유명하죠.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 승리로 이끌고 미국 대통령까지 오른 지도자로 유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유럽에는 사령관이 됐는데 여러 전투를 통해 능력을 인정받았고요. 특히 그는 설득과 중재를 통해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탁월한 능력자였다고 합니다. 네, 각기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나라로 구성된 연합군을 하나의 팀으로 연합군의 화합을 이끌어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상당한 능력가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한 일화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전기차가 사라진 이유 세 번째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석유가 큰 유전이 발견되면서 석유값도 내려가니까 부담이 줄어들었죠. 이러다 보니 전기차를 구매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유문이 되어버린 전기차가 다시 곽광받게 된 시기는 1990년대에 들어서입니다. 각국 자동차 업계들이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서 다양한 전기 자동차들이 출시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늦게 2017년부터 전기 자동차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특히 전기차로 유명한 스타가 있습니다. 200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 전기차를, 하이브리드 카를 타고 나타난 배우가 있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스타가 리무진 대신에
타고 나타나서 아주 주목을 받았던 일화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주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당시 38대 제너럴 포드 대통령 정권 때 미국 의회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용 촉진에 대한 의회가 통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탄소 배출제로 차량이라는 규제를 만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아주 오래전에 친환경 에너지 주식을 많이 사놓았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사라졌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1970년대 중동 전쟁으로 산유국들이 일제히 감산을 시작합니다.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일 쇼크라고요. 석유 감산과 같이 유가가 인상하게 된 큰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가스비가 올라가죠. 한 달에 3배에서 4배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1974년대죠. 이러다 보니 자동차 회사에서도 전기차로 대처해야 된다는 플랜을 바꾸게 됩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전기차는 역사적으로 유럽과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전기차 생산에 살을 걸고 나섭니다. 왜냐? 중국이 워낙 석유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역시 사회주의라 그런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만 전기차를 살 수 있다고 하네요. 경쟁률이 1000대 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는 강력하게 전기차 드라이브 정책에 힘을 쏟는다고 합니다. 일반 차를 사서 번호판을 다는데 1, 2년이 걸리는 반면 전기차는 하루 만에 번호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전기차 하면 테슬라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한테 도전장을 낸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GM입니다. 세계 최대의 전기차 회사로 만들겠다고 나섰죠. 42조나 투자했습니다. GM은 1964년부터 일렉트베어라는 자동차 원투를 개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있는데 GM은 앞으로 30여 종의 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대됩니다. 또한 요즘 길에서 주변에 아시는 지인들이 전기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전기차 비중은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곳은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주입니다. 25%나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캘리포니아주는 인센티브 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사라지면 계속 지속될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MIT 연구소 보고서를 봤는데 2030년에는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내연기관차들과 가격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때쯤이면 부품인 반도체나 5G 인터넷 같은 게 경쟁에서 지지 않는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리서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0%가 전기 이동성으로 전원에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잘 구축된 충전 인프라를 꼽았습니다. 그렇죠. 전기 자동차의 주행 가능 거리나 가격 등은 그 다음의 문제죠. 공공장소, 상업시설, 개인용으로 충전소를 설치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결국 효율적인 충전 인프라가 전기 이동성 시장의 성과가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충전 인프라는 최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캐나다 브리티시 콜룸비아도 전기차 대중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전기 보조금 확대를 시작해서 가정과 직장 내 전기차 EV 충전기 구입과 설치 자금을 지원해주는 환급제도의 한도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한편 비시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모든 경차 판매량의 26%, 2030년까지 90%, 2035년까지 100%를 배기가스 무배출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키워드와 매우 잘 어울리는 전기자동차.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